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2019년 경제 전망의 방향성은 사실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100이면 98은 정말 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거든요. 2가 궁금하시죠?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남북경협이죠. 남북경협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이 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K-POP 같은 한류 콘텐츠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 이 정도 한 2 정도 빼고 98은 전부 다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안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매년 말이면 나오는 뭐 경제 트렌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책을 하나 골랐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이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오늘 살펴볼 책이 아마 그 가장 대중적으로 쓰여졌다라고 글쓴이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좀 대중적으로 썼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서 보니까 과연 좀 쉽게 쓰여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알못 대중, 그러니까 경제 알지 못하는 대중이라도 보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중적인 언어로 떨어질 뻔했네요.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쓰여졌다라는 말은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쉽다는 뜻도 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인사이트라든가 아주 그 유니크한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좀 평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균적 지식을 이상을 가진 분들에게는 약간 쉽게, 때로는 많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이나 좀 FM스러운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2019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듯 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장기 침체의 시작점이 되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가 되든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해가 2019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는 결정점이란, 여기 결정점 써있죠? 네, 결정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위험 요소는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따로 없고, 사실 좀 당연한 소리들만 있어요. 예측을 잘해야 된다,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해서 결정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2019년의 경제 상황은 장기 침체 시발점으로서, 이 발음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의 세계 경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럽은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가 실제 시행되는 해가 201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혼란스럽고요.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혼란 상황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유럽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한때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6.2%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중국도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원래 쭉 이렇게 낮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높다가 낮으면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신흥국들은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자본들은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돈이 빠져서 회수돼서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미얀마, 남아공, 손이 모자라네요. 우크라이나, 이런 6나라가 그 중에서도 상당한 고위험군이다 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호황이긴 하지만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만이 어느 정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트럼프를 앞세워서 주변국들을 막 쥐어짜서 얻은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중단기적인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나홀로 호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에서 2.7%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고용은 침체되어 있죠.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요, 이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데서, 그러니까 당장 돈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되는 산업에서 돈을 벌고요.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거는 유지만 돼도 다행인 지금 하락하는 추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설비를 늘린다거나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요. 신규 사업을 벌이지 않아서 고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간에 돈이 없게 되죠.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소비재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에서도 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려서 민간에 돈을 돌게 하는 게 보통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019년에는 금리가 올라갈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이 그에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한국에 있던 달러들이 금리 좋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미국이 올리니까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집 사느라고 가계부채가 되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신히 유지하던 민간의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또 대출이자 때문에 가뜩이나 허리가 휘었었는데 이제 거의 부러질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52시간 근무제가 2018년에는 권장사항이었다라고 한다면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추가 근무라든가 그 야간 근무 이런 것들로 벌을 수 있는 돈들을 더 못 벌게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기업들은 가능한 한 인력을 안 쓰는 방향으로 어떤 채용의 프로세스를 찾게 되고요. 일을 그런 식으로 좀 자꾸 만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은 막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은 직장인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은 구현이 될 겁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저녁 시간은 있지만 저녁을 사 먹을 돈은 없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되는 산업에 대한 예측은 그냥 평범합니다. 다만 남북 경협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이 원하는 개방이 베트남식 개방이라는 거죠. 미국과 우방을 맺고 투자를 끌어들인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미국과 우방을 맺을 때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경제 앞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죠. 정리를 할 것도 없이요. 한마디로 2019년 경제는 안 좋을 전망입니다. 결국 잘 견디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잘 된다라기보다는 유지를 잘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 심리 하락, 다시 경기 하락, 경기가 하락되니까 또 고용을 안 해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취준생들은요, 취업이나 이직을 대비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으면 맞나? 네.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맞죠? 네. 읽은 척 책방을 보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노력을 더욱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이 책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이었고요. 경기가 불황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이라도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